세 번째 항목. 자,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해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 항목, 2번 항목이랑 너무 결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2번 항목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협업 갈등 요소의 쪽이에요. 이건요. 협업 갈등 요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2번 항목의 소재를 배치할 때는요. 인적 변수를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인적 변수요. 협업을 할 때 있어서는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적, 문화적 변수, 사회적,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배경이 다른 거야. 사회적 배경이 다른 거야. 상대방이랑. 나랑 전공도 다른 거야. 전공이 달라. 쟤는 쟤 문화예술 쪽이래. 나는 기계공학, 아니면 소프트웨어 공학과야. 문화예술과 소프트웨어 공학과가 서로가 같이 콜라보 할 수 있을까? 하기 힘들지. 근데 프로젝트를 하래. 프로젝트를. 그럼 뭐가 나올까? 나 하나 나오는 거 있어. UI, UX지, 그러면은.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서비스 패키징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디자인적인 부분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결합이 돼서 아트테크라고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요. 이런 어떤 융합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선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 왜냐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르거든. 전공이 다르면은. 디자인과 문화예술 쪽 애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각적인 요소들 더 많이 보겠고, 기계공학과라든지 아니 소프트웨어 쪽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부분보다 성능, 스펙, 사양에 대해서 더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당연하지. 거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적인 충돌이 발생을 하겠지. 그치? 그 갈등 요소가 감정적인 갈등 요소는 아닌 거지. 그치? 어떻게 보면 사물을 바라보는 문제 해결의 관점이 다른 거지. 그런 부분들을 2번 항목에 넣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또는 감정적 갈등도 괜찮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갈등도, 관점의 해석과 관점에서의 갈등의 그로 인한 어떤 차이에 대한 갈등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2번 항목은요. 근데 3번 항목 있잖아요. 3번 항목은요, 웬만하면은 협업으로 가지 마시고요. 스스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목표가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꼭 개인적인 게 아니더라도 뭔가 협업을 통해서 목표를 함께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뭔가 문제 자체가, 이 어려움 자체가 인적 변수, 즉 협업에 의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변수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2번 항목은 소재 자체가 이렇게 가야 돼요. 저는 어떤 경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어떠한 갈등을 해결하면서 저의 단점을 직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요, 사실상. 그쵸?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협업을 통해서 어떤 이 부분이 내가 약하구나 스스로가 인지를 했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좋죠. 근데 아래 보면은 3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이건 약간 협업으로 가면 너무 중복돼. 생각해봐요. 2번 항목이 협업 갈등이 돼 있는데 3번 항목도 여러분이 또 갈등이 있었다, 사람이랑 뭔가 의견이 일치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무 비슷해 보이잖아. 모든 항목은 밸런스가 있어야지. 그쵸? 1번 항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신기술,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요구되고 있는 신기술에 대한 대응, 스스로에 대한 어떤 학문적 또는 역량적 대응 같은 것들이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협업을 통한 부분이 있죠. 갈등 해결, 이런 부분에서 내가 갖고 있는 한계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좋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것들이죠.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이에요. 기술적인 부분들, 프로젝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학창시절 캡스톤 프로젝트. 제발 좀 그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의견 충돌 이런 거 말고, 기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이해하셨죠? 그쵸? 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야. 갖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인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예를 들어서 납기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생산에서도. 보면은 납기 또는, 건설에서는 공기라고 합니다. 공사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과제물을 내야 되는데 그게 내게 주어진 조건, 시간적 자원 조건이 얼마밖에 없는 거야. 일주일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어떤 역할에 있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온 거지. 그럼 이 한정된 시간이라는 자원 조건 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제 들어온 책임과 이 역할을 내가 다 수행해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겠지. 그러면 스케줄링을 하겠지. 하루 또는 하루 단위 또는 이제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 초 단위, 뭐 시간, 분, 초 단위로 계속해서 세분화해서 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겠지. 자원 관리 능력이잖아요. 자원 관리 능력. 그쵸? 생산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교집합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재가 없으신 분들은요, 자원 관리 능력으로 좀 풀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요. 나에게 주어진 조건 자체가, 자원 조건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인데, 이 한정된 자원 조건 내에 최대한 많은 아웃풋을 내야 돼. 또는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90% 이상은 나는 달성을 해야 돼. 이런 부분 있죠. 이런 소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소재가 없으신 분들에게 좀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내가 얼마 전에 그 미용실에서 일했던 친구 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 그 미용실에서 일했던 친구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한정된 자원 조건이라고 하면 뭘까? 보면은 그 미용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의자가 있잖아. 이 미용실에는 의자가 좌석 자체가 5개밖에 없는 거야. 5개밖에. 근데 이제 설날이 되기 전에, 설날이 왔어, 설날이. 설날이 오는데 이제 머리 자르러 많이 올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좀 깔끔하게 좀 고향에 내려가려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시간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 자체가, 영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얼마 없는 거예요. 일자 같은 경우가. 근데 이 좌석 5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한정된 시간 자원 조건 내 최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고객들은 계속 물밀듯이 들어와. 예약이 들어와. 어떻게 내가 할까, 이것들을. 그럼 각각의 인적 자원들 잘 배치하겠지. 머리 감겨주는 애, 머리 자르는 애, 그리고 거의 카운터에서 접수받는 애. 그런 애들 어떤 리드 타임을 다 축소시키는 거야. 최대한 빨리. 그 예약 어떤 배정 같은 것들도. 그래서 이 시간에 최대한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소재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해도 되겠지. 근데 웬만하면 이거는 약간 이공계 쪽 친구들은 기술적인 부분들. 약간 과학적 해석. 또는 설계. 설계 프로젝트에 있어서 뭐 이제 약간 공차 해결 같은 것도 좋고, 공차 문제 같은 것들. 그럼 공차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제품 조건에 있어서 공차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양산 이관안에서 크나큰 품질 저하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행에서부터 미리 해결했었다. 선행 기술이야지 이런 것들. 양산 기술이 있고 선행 기술이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런 부분도 괜찮고 사실상. 아니면은 전기 제어 쪽, 제어 PLC라든지 이런 쪽 하는 친구도 있지. 제어에 있어서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인베디드 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약간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호환성 같은 것들, 이런 문제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 약간 얘기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쪽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예상치 못한 변수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예상치 못한 변수. 그러니까 뭐냐면 갑작스럽게 나타난 어떤 불확실성이라 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생산에 있어서는 수많은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한다. 현장에 있어서는 어떤 인적 변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원자재, 부자재에 있어서의 조달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조업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 또는 품질 문제가 발생해서 갑자기 생산 가동 자체가 멈출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에 항상 대면하고 있는 또는 직면하고 있는 생산직으로서 이런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과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은 매우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빠른 판단, 정확한 판단, 정밀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당시 나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고,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건 어떤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이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계획과 전략과 방법을 나는 고안을 해냈었는데, 그 어떤 액션을 했었는데, 그 어려운 난관이 이런 거였다.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었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었다. 또는 기술적 변수가 있었었다. 공차 문제가 발생했다. 또는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뮬레이션 했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직접 어떻게 보면 이제 구현을 한 거지. 프로토타입으로서. 구현했는데 시뮬레이션과 이제 구현했던 그 프로토타입이랑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기술적인 변수도 있을 수 있겠지. 그쵸? 아니면 컴퓨터 공학의 부분이라고 하면은 디버깅을 계속해서 가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또는 어떻게 보면 그 코딩 자체가 최적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로딩 타임 자체가 너무 많이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서로 언어가 뭐 C 기반, 뭐 자바 기반 서로가 언어의 스택 자체가 달라가지고 이 호환성이 안 나온다든지. 그쵸? 아니면 데이터에서 ETL 개념이 있잖아. 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체가 뭔가 최적화가 돼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로드가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
그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적인 변수 말하는 게 낫고, 또는 인적 변수는 최대한 피하라고 했어. 최대한. 위에 이미 있잖아. 위에 있잖아. 인적 변수에 대한 거잖아, 이게. 그치? 최대한 피하는 게 낫다. 근데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쓸 수밖에. 너무 경험이 없으면 쓸 수밖에 없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좀 최대한 피해야 돼. 이거는. 환경 조건, 나를 둘러싼 환경 조건. 외부적인 환경 조건이 있고 내부적인 환경 조건이 있잖아요. 그쵸? 외부적인 환경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주어진 그런 거죠. 뭐 시간이 될 수 있고 외부적인 시간이 자원 조건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외부적 조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스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고요. 내부적인 조건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겠지. 그치?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난관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난관을 위해서 이제 해결해서 극복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물이 나온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이 경험처럼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도 현대 자동차에서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불확실성 또는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 또는 기술적 결함 또는 품질 결함 또는 어떤 기술적 조립에 있어서의 조립성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정합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괜찮잖아. 이런 것도. 그치? 이런 방향도 괜찮잖아. 자, 어쨌든 이렇게 약간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중장기 전략. 아까 비전이 있었잖아요. 그쵸? 비전이 뭡니까? 비전 우리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라고 그랬어. 자동차에서 삶의 동반자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아까 비전 자체가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우리는 이동수단에 대한 모든 것들, 그치? 삶의 동반자, 인간들의 동반자, 이동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 그 수단 자체를 수단이 모든 간에 모든 것들을 나는 개발하겠다. 내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로. 그런 어떤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게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 과제가 다음과 같은 거죠. 그쵸? 그쵸? 디지털 기반, 개인화되고 지속 가능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를 차별화 가치 제공. 그쵸? 그리고 고객의 모든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퀄리티 타임이래. 그치? 아까 여정이라 했잖아. 그쵸? 굉장히 연관이 깊죠. 아까 비전이랑 일맥상통하죠. 논리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품질 기반 스마트 가치를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전환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3개의 목표를 구체화시켰습니다. 자,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솔직히 여러분들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건요. 딱히. 이거는 뭐 이제 IT적인 부분이고요. 이건요. 플랫폼 생태계 쪽이거든요. 세 번째는 수소 연료 전지 브랜드에 있어서 수소 생태계 리더십 구축인데 이것보다는 저는 이게 조금 더 여러분과 관련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완성차 사업 원가 구조 혁신을 통한 수익 강화와 성장 전략 확고의 수익. 자, 이게 뭐냐면은 수익성 강화. 자,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용 구조 자체가 혁신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비용 구조 혁신 자체는요, 뭐 SCM 여러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정과 공정 사이에서의 뭐 이제 밸류 체인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리드 타임을 이제 줄여나가면서 이런 시간적인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곧 비용 절감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구매, 조달, 이런 전체적인 어떤 밸류 체인, 구매부터 나와서 출하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류 또는 SCM 관점에서의 원가 절감도 있고요. 생산에서의 원가 절감은 4M이죠. Man, Material, Machine, Method. 자동화 공정, 자동화 제어 또는 어떤 생산에 있어서의 어떤 조립, 의장, 차체, 도장에 있어서의 최적의 품질 그리고 최적의 어떤 이제 그 생산 효율들, 수율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부터 이거는요. 기본부터 잘 하겠다. 확고히 하겠다. 기본에 충실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동차 탑티어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수익과 성장 전략을 수립해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프로바이더로서의 브랜드 비전을 확립하겠다. 전기차,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다 해서 이렇게 수익성 강화하겠다. 원가 구조 혁신하겠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있는 생산직에 있어서의 차체, 도장, 의장 또는 여러 가지 위에서 말했던 그런 파트들. 설비 관리, 생산 관리, 그리고 품질 관리, 소재, 엔진, 변속기 시트 등 이러한 부분들이 다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여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저는 연관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완성차 사업의 원가 구조 혁신과
생산에 있어서의 관리, 그쵸? 조달,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생산 조립 공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생산직이랑 원가 구조 혁신이랑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원가 비용 구조 혁신은요. 원가 절감이라는 건요. 시간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1분 1초라는 시간이 흐를 때마다 원가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고정 비용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게는요, 시간 자체가 비용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하는 거죠. 그리고 품질 자체도 그래, 봐봐요. 품질에 있어서도 뭐 최고의 품질보단 적정 품질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실패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품질 실패라는 게 있어요. 품질 실패로 인한 비용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소모가 되죠. 그거는 비용뿐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있는 거예요. 사후 관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것도 결국 시간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원 관리에서 자원을 제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비용 또는 원가 자체를요,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원가를 구조를 이제, 원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 자체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게 바로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자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좀 구체화해 보셔도 됩니다. 원가 구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재, 부자재 좀 아껴 쓴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시간에 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1번, 2번, 3번 항목 다 구조는 잡았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오마카세 할 차례인가?